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결정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단은 부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이슈를 체크해 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수익까지 갈 수 있는 철저한 준비, 쉽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3부 코주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정말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고 하죠. 준비된 승부사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글로벌 이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한 해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알맞는 이슈와 또 업종,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까지도 오늘의 승부사께서 또 알차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또 노란톡방과 함께합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오늘의 승부사가 또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오늘의 알짜배기 수익률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은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하이 높게 끌어올려 주실 하이스트 멘토님이십니다. 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또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청자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노란소파안에서 수익을 좀 많이 쌓아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네. 이번 주도 좀 풍성한 수익을 만들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매주 방송 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네. 히든 종목과 보통 이제 두 종목 정도 압축해서 지금 핫한 종목들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어요. 오, 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맞아요. 멘토님과 함께해서 단기간 방송 공략주로 이렇게 빠르게 수익이 난다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에코 플라스틱으로 14.37%, 원택으로 그리고 20% 일진 전기로 42.76%, 여기 이구산업 역시나 크게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63.28%고요. 그다음에 신도기연으로 54.11%, 대창으로 13.83%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의 계좌 심심하지 않도록 상승 랠리 이어줄 수 있는 종목들 잡아드렸는데요. 네. 멘토님 통해서 한 종목씩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진전기라는 종목 제가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3월 20일 날 5,800원 부근에 추천을 해서 어제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네. 제가 5,800원 진입에 일단 청산가 목표가를 7,400으로 딱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7,400원 어제 돌파됐을 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부분은 7,700원 VI 걸리면 8,000원 돌파 나올 거다 해서 어제 상한가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입가 대비해서 최고점이 42.76%인데 보통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한 23에서 26% 정도 수익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3월 20일 날 처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제가 3월 중순에도 이제 인터 배터리 할 때 일진전기가 응급제, 실리콘 합금 응급제를 개발한다는 이슈 때문에 네. 처음에 진입했던 이유가 응급화일 물질 연구 개발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실리콘 응급제 관련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급등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원전 관련과 그리고 이제 이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큰 폭으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 응급제 관련도 같이 재료가 섞여 있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3월 달에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수익을 먹고 빠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20% 이상 수익이니까 이 종목으로 이번 달만 정말 40% 이상의 수익을 깔끔하게 챙겼던 종목인데 제가 왜 좋아했냐면 응급제 관련 테마들 특히 2차 관련 주 종목들이 네. 3월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아요. 올랐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응급제 관련 테마주 중에서도 그나마 좀 덜 오른 종목, 그다음에
펀더멘털 재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어요. 네. 나름 뭐 적자 기업이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종목이었다 보니까 불안함 없이 좀 들어갔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눌러줬을 때 비중을 더 크게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한 5,500원 정도만 눌러줬으면 비중을 이 부분만 좀 눌러줬으면 더 크게 좀 진입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대신 노란톡방 안에서 분들은 더 좀 크게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나중에 10,000원까지 돌파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 눌러줬을 때는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 7,000원 부근 눌러주면 다시 한번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제가 안내를 드려서, 이 종목은 지금 한 번 수익 먹고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관찰해서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진입해도 저는 올해 상반기 내에 10,000원까지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너무 의미 있는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 거래량 자체가 들어온 부분이 한 6,000원에서 7,000원 부분에 회전을 좀 많이 시켰다 보니까 고작 8,000원 부분까지 끌어올리고 멈출 수급은 아니었거든요. 네. 충분히 10,000원 이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000원 이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 종가 상황 보니까 7,700원대에서 거래를 오늘 형성을 했거든요. 네. 10,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 앞으로 좀 상방 모멘텀이 많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또 음극재 관련주로 우리 멘토님께서는 아주 큰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네. 일진전기 지금 42% 넘는 두 자릿수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기록을 해주셨고요. 우리 멘토님의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네. 이 구리 관련해서도 전기차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이구산업으로 우리 멘토님께서는 또 이 종목도 60%가 넘는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60% 넘는 수익이 이제 최고점을 가리키다 보니까 여기까지 먹으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만, 그래도 저는 3,350원에 진입해서 청산가가 4,200원이었거든요. 네. 4,000원 돌파됐을 때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다 보니까 수익을 좀 적게 가져가신 분도 일단은 20% 이상은 충분히 수익 쉐어링이 가능했던 종목이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종목이거든요. 네. 아마 1월, 2월 정도에 저랑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이버릇처럼 올해 그 10배가라고 하잖아요. 네. 10배가 할 수 있는 종목은 음극재랑 동박에 나온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동박 관련 테마들이 대부분 좀 무겁습니다. 뭐 일품 머티리얼즈라든지 SKC라든지. 근데 이구산업은 동박의 가장 기초가 국이잖아요. 네. 구리 관련 대장주다 보니까 너무 안 올랐었어요. 다른 2차 정지, 동박 관련 테마들, 음극재 테마들, 양극재는 거의 날아올랐잖아요. 리튬이라든지. 네.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3월까지 구리만 왜 소외를 받고 있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우리는 동박 관련해서 구리 종목을 들어갈 건데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대놓고 풍사는 무겁다. 그리고 대장은 이구산업이고 네. 대창은 조금 박스권에서 놓을 수 있다 보니까 아쉽다. 그래서 우리는 이구산업을 집중적으로 모아갈 거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이 수익을 더 그러니까요.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네. 매수하신 분이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기존에 고려있는 종목이 또 물려있는 분들, 예수금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셔서 그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진입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보여줬고요. 이 종목도 깔끔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 적게요. 네, 상한가 단 다음에 그 다음 날도 20% 가까운 갭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상승률이 거의 한 58%, 60%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여줬고 전기차의 필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불이 가격이 그냥 언론 뉴스에서만 찾아보더라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라는 뉴스를 그냥 네이버에 그냥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구산업을 안 사셨을까?
저는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근데 음. 이것과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끝낼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왜? 올 연말까지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오. 그러면 네. 눌림목이 당연히 또 모아간다면 최근 들어서 5,500원 부근 한번 터치 나왔지만 이 종목도 8,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 한 번으로 끝낼 게 절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해서 알려드린 종목들을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한 번 잡고 이렇게 눌림목을 버티실 수 있는 분이면 괜찮지만 저는 당연히 수익은 항상 줄 때 익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팔고 눌림목에 또 사고 그리고 눌림목에 좀 놓치더라도 괜찮아요. 이 종목 외에도 올라갈 종목들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언제든 저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종목을 좀 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우리 왜냐면 멘토님, 네, 너무 네.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종목 보따리인데 아, 풀지 종목 못하니까 보따리 못 풀어서. 네. 네. 풀어달라는 요청이 없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네,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 좀 종목 보따리 좀 풀어달라고 우리 멘토님께서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멘토님이 쟁여놓고 있는 종목 보따리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네. 지금 아, 이구 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맞죠, 멘토님? 네, 땅에 묻어놓은 종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2의 이구 산업이 될 종목들도 아주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관심 종목, 히든 종목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챙겨 가시면 이렇게 6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들까지도 내 계좌에 담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내 포트에 담아가는 하이스투 멘토님의 어떤 추천주들이 내 통장 안에 또 계좌에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멘토님께 수익률 리뷰 또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네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해당 종목 신도기현입니다. 신도기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상승률이 54.11%까지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단지 육성 수혜주로 우리가 좀 챙겨볼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기현은 아마 앵커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 29일 수요일 날 네. 9시 한 35분경에 30분경에 방송을 할 때 공략주 종목으로 신도기현과 또 한 종목 디스플레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신도기현이 제일 위에 있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PPT 자료를 그냥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신도기현 폴더블 힌지, 라미네이트 장비 3점에 납품하고 있다. 네. 3D 라미네이팅 등 성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테마다. 이렇게 제가 대놓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방송 중에 노란톡방에 오늘 매수 신입도 드렸다고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6,450원이었어요. 6,450원에 열대 매수 사인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익절가가 7,400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비중,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7,400원이면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고 팔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7,400원 위에서 그냥 분할 매도하시라고 언급을 드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날 못 파신 분이 있어요. 제가 재미있게도 30일에 매도 사인을 드렸거든요. 네. 그날 못 파시고 오늘이죠. 오늘 또 거의 한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진입가 대비해서 거의 54%까지 올라갔는데 네. 오늘 한 분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젠가 오늘 신도기현 매도 안 해요? 그래서 매도 사인은 지난번 드렸는데 매도 못 하신 분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고까지 노란 속박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대놓고 말씀드리고 깔끔하게 수익도 냈고 더 가지고 있으면 왜냐면 제가 지난 방송 때 디스플레이는 시작이다. 이제 테마의 형성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4조 1,000억 원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또 뉴스가 오늘 어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시간외로 대부분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잠시만요. 지금 네. 아직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우리 흙 속의 진주라고 아, 하죠. 그러니까요. 진죽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실시간 장중 대응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전략을 방송 중에 꼼꼼히 잡아드린다고 해도 그날그날 이슈 상황 그리고 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종목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서 안전하고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역시 차량 경량화죠.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차량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플라스틱 소재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 14.37% 수익률 챙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멘토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 종목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하이트 보시라고 해서 제가 저희 AI 보시 순간적으로 수급을 포착하는 종목들 매일 적게는 2-3종목에서 많게는 5-6종목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30일 날 제가 오전 9시 19분에 포착 가격 올려드린 다음에 당일 1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도 5,000원 위로 돌파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인데 네. 동일하게 그냥 에코플라스틱 하면 플라스틱 관련 테마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냥 고강도, 초경량, 광학 플라스틱, 차량 경량화에도 들어가지만 이제 코론 플라스틱이나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들은 이제 그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테마로도 엮이다 보니까 네. 어떤 섹터에 엮이든 한 번씩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난 방송 때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이 그날 당일 상한가 가면서 제가 언급을 바로 해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종목 BGF 에코 머티리얼들도 과거 커프라라는 종목이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아, 맞아요. 그 종목도 차량 경량화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좀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따리가 많은데 풀어드리면 오늘도 제가 TMI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하이트보 포착 종목 알려드리는 종목 2종목이 네. 상한가가 나왔어요. 오. 이건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 좋습니다. 거고요. 네. 다음 종목은 대창입니다. 대창. 이구산업과 똑같아요. 네. 구리 관련 테마고요. 4월 3일날 이구산업이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래서 포착돼서 이 종목도 제가 1,309원에 올려드렸는데 이구산업 위에 이제 대창 위에 세로닉스가 좀 보이실 거예요. 요 세로닉스 보이시죠? 네. 앵커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첫 방송 2월 2일 날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이 세로닉스였고요. 그때 제가 노란톡방에서 18,6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이 지금 41,000원이잖아요. 네. 오늘 5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도 TMI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넌지시 드리는 종목, 그냥 드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네. 딱 올라갈 종목들이고 상승 이유는 똑같아요.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구리 수입량이 내연기관이 10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이 많아질수록 구리의 수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격은 그쵸.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올해 대창이나 이구산업은 잡으면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힌트는 다 드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더 드릴 힌트가 없습니다, 사실. 네. 줄 수 있는 건 다 네, 줬다. 줄 수 있는 거 지금 다 드렸어요. 아니, 네. 내연기관이 10배가 들고 이제 시작인데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눌러주면 뭐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구산업이 대장이라는 것 명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윈텍은 오늘 드렸어요. 그리고 윈텍 오늘 상한가, 수익이에요?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그럼 9시 당일 수익 20%예요? 그러네요. 오늘 9시 12분에 6,300원에 노란 와. 톡방 안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와. 그 밑에 제가 TMI 이 신도 기형 보이시죠? 9,740원까지 오늘 올라갔다.
그럼 캡스에서 정확하게 멘토님 올려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이 윈텍 한 종목일까요? 혹시? 아니요, 오늘 드린 종목 중에 한 종목 더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네. 오. 노란 톡방에서 제가 오늘 두 종목을 드렸는데 네. 상한가, 두 종목이 아니라 한 6, 7종목을 드렸는데 포착 종목은 그 중에서 두 종목이 EDGC라는 종목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 종목도 당일 상한가를 가서 한 18%, 와. 20% 가까이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그냥 넌지시 알려드린 종목 두 종목이 상한가를 네. 바로 올린 거예요. 네. 상한가 가면 내일 또 갭상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아낌없이 좀 드리고 있는데 왜 아낌없이 그러니까요. 챙겨가지 못하실까? 이 부분이 저는 항상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정리하실 부분부터 기존의 종목을 많이 할 종목들 그냥 툭 터놓고 물어보시면 제가 툭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 2차 전지, 전기차 섹터에 유독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윈텍으로 당일 청산, 당일 수익해서 상한가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AI 시스템으로 포착된 다른 종목도 역시 오늘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오늘 식목일이었잖아요.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바로 하이스트 멘토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아낌없이 수익률 드리기 위해서 보따리 충분히 모아두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 하이스트 멘토님과 내일 시장에서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당일 급등주, 당일 상한가를 만나볼 수 있는 우리 단기 수익 종목까지 함께 챙겨볼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는 정말 많은 수익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이스토 멘토님의 수익률들 다시 한번 한 종목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으로 지금 14.37% 수익률 달리고 계시고요. 윈텍으로 당일 수익입니다. 20% 상한가 가는 수익률도 잡아주셨습니다. 일진전기로 지금 42.76% 큰 수익률 잡아주셨는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우리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국제유가 관련해서 언급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40%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또 구리 가격 상승 기대감에 올라온 종목이죠. 63.28% 방송 공략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도기현으로도 54.11% 큰 수익률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제2의 신도기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창으로도 13.83% 수익률 보유 중이시네요.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런 수익률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또 우리 바로 다음 날 내일 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수익률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글로벌마켓 승부사 지난주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들 또 체크를 해보면서 글로벌 이슈 속에 우리가 가져갈 지수 투자 전략도 살펴봐야겠죠. 네. 좀 3월 달에는 우리가 은행권 리스크에 통해서 조금 다살아난했던 한 달이 이어갔습니다. 3월에 그 은행권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자마자 또 4월의 첫 거래일부터 오펙 플러스의 유가 감산 이슈가 있으면서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멘토님 통해서 글로벌 이슈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지수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3월은 정말 다사다난했잖아요. 4월은 좀 편안하게 가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5월 FLC 저까지는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변수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5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60%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일 2월 조얼트 보고서에 2년 만에 1,000만 건 이하로 하락을 했다. 부인수 조사가 그만큼 노동시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노동시장가 둔화가 된다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으면 금리 빨리 인하할 거잖아. 금리도 이제 안 올릴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상승 동력이 그로 인해 4월 달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노동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졸교 보고서가 보통 500만 원에서 800만 건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1000만 건 이하로 하락했다고 하지만 노동시장이 그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여전히 뜨겁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경기 침체 확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지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전에도 금리가 인하하고 난 뒤부터 지수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올해 7월 빠르면 올해 7월부터도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린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인해서 좀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저희가 근원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제조업 상품은 겨우좀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놨었거든요. 네. 근데 오펙의 특히 사우디 빈살만 쪽이 네옴시티의 자금이 좀 부족한지 감산하겠다는 거는 유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유가 상승 100불 넘었을 때 그렇게 재미를 봤으면서 또 감산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그러면 자발적 감산에 1년 만에 국채 유가가 최대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6%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WTI 같은 경우는 85불 이상이 된다면 인플레 우려가 가시화되다 보니까 저는 85불만 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좀 무난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이번 달은 인플레 그래서 4월 달에 발표된 CPI가 바로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5월 달에 FOMC만 잘 넘긴다면 5월에 발표된 CPI가 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는 올해 6월부터 시장의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플랜을 지금 짜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세우고 있는 전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85불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이슈 속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지수 투자 전략까지 하이스트 멘토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수에 대한 투자 전략, 나도 함께 하이스트 멘토님과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방 안에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셔도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열립니다. 링크 터치하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멘토님의 지수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그리고 오펙 감산이 이제 인플레이션 부채질한다는 얘기 때문에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감사를 발표하자마자 이건 비건설적인 행위다. 매우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안 좋으시겠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어제 하락을 좀 했었고요. 유가가 오르는데 제조업은 가라앉는다. 이건 그냥 경기 침체가 코앞까지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가서 주목 인사로 유가 올리지 마, 감산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를 충분히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우디가 등을 돌렸다고 이제 중국이랑 거의 뭐 짝잡고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다. 왜냐하면 연준 같은 경우는 말은 이제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없다고 하지만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 보고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펙 감산이 인플레이션을 정말 자극을 강하게 해버린다면 연준은 지금 이제 밀어붙이는 탱크처럼 올해 금리 인하 없어. 아직은 뜨겁다 인플레이션이 왜 유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 이런 면접으로 또 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러면 이 3월 달에 그 SVB 사태가 그냥 묻혀버릴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밑에 잠자고 있는 불안감이 언제 다시 올라올지도 모르다 보니까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가 상승이 어느 선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정말 85불을 뚫고 90불을 향해 가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중간중간마다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계속해서 한 전략으로 이어갈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우리 멘토님과 함께 새롭게 그때그때 맞춰서 짜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멘토님?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상황에 맞는 전략들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글로벌 이슈 속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유망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우리가 또 네. 어떤 트렌드들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 어제 그저께부터 가장 핫한 트렌드는 누가 뭐니 해도 바이오다. 그럼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거든요. 거의 뭐 잡초처럼 밟아서 거의 바닥권에 있던 바이오 종목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AACR 오랜만에 이제 미국 그 암 연구학회가 이제 전 세계 3대 학회 중에 하나인데 14일 다음 주 14일부터 19일 날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거든요. 네. 최신 항암 기술의 마케팅에 총력전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케팅을 잘해야지 나중에 라이센스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신약 후보 물질의 기초 및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 학회인데 대부분 전임상입니다. 네. 임상 1상이나 2상, 3상이 아니라 대부분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과거 아마 한미약품이 이제 큰 기술 이전이나 얼마 전 알테오젠이나 AD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단위 기술 이전 때문에 바이오 트렌드를 그때 이끌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치료제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면서 한국 바이오의 암흑기가 2021년 거의 하반기 이후로 옵니다. 2022년부터는 거의 암흑기였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임상 실패한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바이오 종목들은 그냥 70-80% 하락되는 종목이 비일비재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참가 기업들 대부분 그렇게 짓밟아서 눌려있는 종목들이 고개를 들다 보니까 그저 어제 오늘이죠. 대부분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참가 네. 기업만 대략적으로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 한미약품, 에이비온, 네오임텍, 리츠바이오 테라피틱스, 지노맨컴퍼니, 에스큐브, 바이젠스, 사이토젠, 뉴틀렉스, 젠큐릭스는 거의 2연상 나왔고요. 루닉 등 아직 발표되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 2, 3일 동안 쭉쭉 올라갔어요. 젠큐릭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연상이 갔고요. 이 관련 테마로 오늘 레티노 미수도 제가 알기로는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14일이면 일주일이 넘게 남았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그러면 이번 주 목금요일 내일하고 모레 조금 눌러줄 때 아직까지 당할 종목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덜 오른 종목, 그만큼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서 제가 한 두 종목 정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가 네. 바이젠셀이거든요. 네, 바이젠셀. 네, 그 카티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유명한 이제 항암 치료제 연구를 국내에서 바이젠셀뿐만 아니라 에클론이라든지 에스큐브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상 효능 데이터 초록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네. 대부분 전임상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임상 결과 및 임상 1상에 진입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틀 동안 상승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저는 상승폭이 더 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도 이제 공모가라고 하잖아요. 공모가 회복을 못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바이오 종목들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네. 작년에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은 대부분 공모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조금씩 눌러줄 때마다 모아간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안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깔끔하게 일주일 안에 수익을 깔끔하게 먹고 빠질 수 있는 종목이죠. 특히 네.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14일부터 열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AACR 기간 동안 종목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다 그쵸. 보니까 14일 이후로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네. 14일 하루 전이라도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저는 수요일 전에
탈출을 좀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예요. 4세대 폐암 표적 치료제 후보 물질을 동일하게 전인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BBT207이라는 이 후보 물질의 전인상 발표 이후로 항종양 효력에 대한 뇌절이 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거든요. 네. 이 두 종목을 갖고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번에 참여할 대부분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꽤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두 종목 이제 최근에 이연상간 종목들을 빼고요. 이 두 종목이 그나마 참여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싼 종목들, 그만큼 가볍고 탄력적인 종목들, 그리고 네. 전일과 오늘 강하게 상승이 보이지 않았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신도경 가지고 왔을 때도 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너무 큰 폭의 맞아요. 상승이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덜 오른 종목들이 후발주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바이전셀과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낌없이 좀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ABion이에요. 여기서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건 좀 네. 제가 아꼈다가 이번 주 내일 정도 노란 톡방에 진입 사인을 드리려고 제가 아껴뒀던 네. 종목이 ABion이거든요. 노란 톡방에 한 분이 종목 좀 풀어달라고 아까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ABion. 내일 매수 사인 들어갈 겁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대놓고 얘기해 주신다. 내일 네. 매수 사인 들어간다니요. 그럼 네. 오늘이 진짜 기회예요, 여러분. 저희 방송 시간 끝나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4분 정도 남았거든요. 14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 내일 바로 매수 사인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벤토님께서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시는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이런 종목들 놓치면 다음 주에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여러분? 보따리 풀기 시작했습니다. 멘토님의 황금 보따리 빨리 와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셔도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4월달 암학회와 함께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멘토님께서 꼽아주신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과 또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은 종목들도 내일장에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전략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또 준비해 오신 레슨 강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준비해 오신 플러스 레슨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정말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종목, 제약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인상은 무조건 기대감이고 신약 개발 확률은 얼마나 희박한지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교육을 좀 할 거고요. 보통 이제 저는 바이오 종목이 길게 볼 바에야 라스베가스를 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홀짝 아시죠? 홀짝 같은 경우도 확률이 50대 50인데 홀짝이요. 네. 신약 개발의 이 확률 자체가 전체 확률도 2020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9% 정도였고요. 또 백신은 개발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4%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국내에서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단위로 판매되는 신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확률 자체가 1%도 안 되는, 저는 코끼리가 바늘구멍에 통과될 확률하고 동일하다. 국내에서 신약이 블록버스터 확률이 될 확률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언급드리고, 보통 제가 아까 AACR에서 전임상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통 비임상 시험이라고 하는데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사람에게는 적용을 바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작은 동물, 생쥐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동물한테 안정성, 약효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동물한테 주어봤는데 뭐 독성이 있다거나 뭐 다른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람한테 주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임상, 전임상을 통해서 독성이라든지 동물 시험을 통해 임상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AICR이 보통 이런 전임상이나 비임상 단계에서 발굴될 후보 물질을 임상 1상 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개발했어, 발굴했어, 이걸 공개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정말 건강한 보통 20, 30대 대학생이나 군인들이 이런 아르바이트도 예전에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병원에 한 달, 석 달 누워 있으면서 약 먹고 주사 맞고
괜찮은지 보고 그만큼 학비를 벌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질환자 소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이상 반응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보통 주사나 붓고 두드러기가 혹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몸에 좀 이상이 있다거나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탈모가 생긴다거나 이런 이상 반응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지 신진대사는 원활한지 이런 부분 안정성을 탐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상 1상까지는 무난하게 전임상 다음에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문제는 임상 1상에서 2상 넘어가는 단계가 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많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소수 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적정 용법, 용량, 그러니까 이 환자,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경증 환자한테 약물을 어느 정도 미리를 투약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적응증에 대한 검토를 시험하는 단계라 여기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약 바이오주는 제가 정확히 찝어드릴게요. 1에서 2상 넘어갈 때랑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상승률이 클 뿐더러 중간중간에 기술이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부풀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임상 상상 보통 통과되면 이제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수의 질환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질환자 대상으로 약물의 안정성,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이제 보통 진짜 약품과 이제 가짜 약품을 대조를 해가지고 유의성이 있냐 없냐를 보통 판별을 하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요. 수백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모집하고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2상과 3상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쵸. 추적해서 계속 임상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씩 걸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바이오 종목이 위험한 이유가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시총은 1조, 2조 몇천억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회사였으면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 그렇게 시총이 높고 기대 심리가 있는 이유는 이제 임상 3상이 진압되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판매가 됐을 때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일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아직은 국내 블록버스터 신약이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4상은 이제 10화 후에 약물의 정기적인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 단계인데 이 4상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상이 통과된 뒤에 어차피 10판이 되면 4상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3상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효력이 있는지 글로벌적으로 기존 약품 대비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인지 가격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받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찝어주면 3상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판 허가가 100% 나는 건 아니고요. 시판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약품이 꼭 잘 팔린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셀트리온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 안 팔렸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3상 성공이 주가가 꼭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임상 연구 단계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해요. 1상에서 보통 이제 2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대상이 한 20명에서 80명 정도, 2상은 1에서 2년, 100에서 300명, 3상이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1000에서 500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후보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000개에서 10,000개 물질 중에서 후보 물질을 뽑히는 게 한 250개 정도 뽑힙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임상 1상, 2상 가는데 5개에서 마지막에 1개가 추려지거든요. 250분의 5예요. 확률이 네. 거의. 얼마만큼 희박한 확률인지는 제가 250분의 5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도 보통 기본적으로 15년 정도 걸립니다. 약이 이제 신약이 하나 탄생되는 데까지. 그리고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요. 네. 거의 한 1빌리언이니까 국내 돈으로 1,000억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 작은 회사는 뛰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돈은 외부에서 시비 발행이라든지 3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건
거의 상장 폐지나 아니면 주가가 8, 90%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이 플러스 레슨을 통해서 우리 멘토님께서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맞아요. 좀 리스크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를 피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제약바이오주도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또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지금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들 그간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이 실시간 대응 잘 잡아주셔서 단기 급등, 단기 스윙으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는데요.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대놓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오. 자, 에코플라스틱 14.37%, 윈텍으로 20%, 일진전기 42.76%, 이구산업으로 63.28%, 신도기연 54.11%, 대창으로 13.83%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멘토님의 황금 보따리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내일 당장 들어가서 매수 사인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일 바로 우리가 매수가 만나볼 수 있는 종목 원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3분 정도 남았네요. 3분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멘토님 통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아까 넌지시 힌트를 드렸듯이 디스플레이 관련 테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 디스플레이에 4조 1천억 원 투자한다는 얘기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삼성 쪽에 디스플레이용 PBCD 연속 회로기판을 납품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감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삼성의 휴대폰, 모바일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폴더블 폰에서도 동일하게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FPCA, 이제 밑에 아마 그림에서 FPCA가 어떤 건지 이렇게 그 회로기판이라고 아실 거예요. 칩에 네. 같이 들어가는 보통 스마트폰 이제 분리해서 이제 배터리 갈아서 집에서 끼워보신 분은 이걸 아마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걸 이제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인데 고밀도 기술이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이라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함부로 좀 뛰어들 수가 없고,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메가 트렌드이지만 메가 트렌드도 전기차 모듈의 구동 보드 사업도 확장 중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스플레이도 핫한데 거기서 더 핫한 전기차까지 사업을 확장 중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갈지 디스플레이만 가지고도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전기차 모듈 구동 보드까지 언론에서 한번 크게 터뜨려준다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퀀텀 점프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차트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쭉 이제 횡보를 그리다가 한 번 살짝 들어 올렸다가 웨이브를 한번 탔습니다. 이렇게 다시 예쁘게 내렸다가 오늘 여기 보면 AI 차트가 진입신호 빨간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네. 진입신호가 오늘 떴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일 치고 올라가지만 정말 장 초반에 치고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부합 부근, 그러니까 이제 장 초반부터 이제 종가 부근까지 저는 분할로 매수 사인을 드릴 거거든요. 네. 진입하고 싶은 금액은 오늘 한 4,600원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4,600원에서 4,500원 사이가 저는 매집 구간이거든요. 네. 4,600원 부근에서 4,500원 부근이면 비중을 한 10%에서 최대 15%까지 분할로 매수를 할 거고요. 익절은 3차 익절가가 여기 한 5,7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5,700원 이상 더 볼 겁니다. 6,000원 돌파까지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 5,000원, 700원만 뚫어주잖아요. 그러면 6, 7,000원, 8,000원까지도 날아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멘토님께서 신도 기원으로 이미 큰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54.11% 수익률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삼성이라는 키워드와 엮여서 또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저희 30초 남았습니다. QR코드 타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글로벌 마켓 승부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고생해주신 하이스트 멘토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